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통일 비용이 인하로 러시아 지금 70% 중에 우리가 일부를 잃는 오늘 세미나 타이틀이 한반도의 경제적 효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갈수록 젊은 청년들의 경우에 3분의 1 정도가 통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요. 73%에서 통일은 별로 서두를 거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 남북 통일의 이 문제가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마스터 키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통일은 우리가 무조건 가야 될 길이고 당연히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데, 남북이 서로 교류를 정대시키고 많은 접촉을 해서 경제 통합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고 사회 통합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뒤에 가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합의 통일이고, 오늘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눠주시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국회가 될 것 같습니다. 통일 비용을 보니까 연평균 한 232조 원, GDP 4% 정도의 통일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봤고요. 통일 편익을 보시면은 통일한국의 GDP는 2016년도에 1,300조에서 2060년도에는 4,000조 정도로 늘어나는 3.3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었습니다. 북한 지역 GDP도 보시면은 북한 지역 1인당 GDP가 2016년도에는 119만 원에서 2060년도에는 한 4,700만 원 정도로 보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통일 비용보다 통일 편익이 한 3.1배 정도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한 지역 파급 효과를 보시면은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가 투자와 재정 지원으로 해서 연 평균 한 37조 원 정도의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일 후 한 45년간 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대에 지금 복무하고 있는 청년 고용력들, 노동력들을 또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또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 통일 편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감이 경제 성장률의 0.4% 정도를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코리아 리스크라고 얘기하고 있는 국가 위험이 전통이 될 경우에는 감소하기 때문에 국가 신인도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통일로 인해 가지고선 생기는 통일 비용을 국가 채무로 이제 부담할 경우에 그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통일 초기에는 국가 채무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2060년을 전후해 가지고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통일이 국가 채무를 좀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재정 건전화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편익이 비용 대비 3배나 된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비용이 어떻든 간에 경제적으로도 그 효과나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많다, 이런 점을 저는 소중한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이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적게 가지고 통일 준비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제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논거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 가지 변수를 사상시켜버리고 경제적 효과 분석이 모든 논의를 압도해버리는 이런 누가 통일 논의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경제적 효과 분석 논의와 함께 교류, 협력, 신뢰 구축, 그 다음에 군사적 긴장 완화, 그런 변수들을 대입시켜 나갈 때 경제적 효과 분석이 정밀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통일 비용 대 통일 편익을 비교해놓고 통일 편익이 크면 이건 좋은 거야 옳은 거야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단순하고 위험성이 있어요. 자칫 사회적 영향평가나 또 다른 변수들을 놓쳐버리게 될 위험성, 그런 것들이 이런 효과 분석에서 자칫 사상될 수 있고,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하는 좀 더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이렇게 통일과 편익, 비용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가장 합리적인 통일 방안이 무엇일까를 도출하는 데 사실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어떤 한 연구기관의 발표를 보면은 30년을 가정했을 때 점진적인 통일은 연평균 13조 원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2013년 예산이 약 한 3.6%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급진적인 통합을 가정했을 때 연 83조 원,
약 한 23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진적인 통일의 경우에 전체 예산의 23%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수요는 훨씬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갑작스러운 재정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재정 정책 수립, 이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국유 재산을 사유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채 처리 문제라든가 북한의 부채를 우리가 또 안고 가는 문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전반에 걸쳐서 재정 건전성 효율화뿐만 아니라 재정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의 경제적 비용 중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했으면 하는 사항은 북한의 외채 상환이나 남북한 주민 이동에 드는 비용 같은 것이 있습니다. 추가해서 사회적 혼란, 이념적 갈등 등 비경제적 비용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통계 자료의 부족 및 불일치성으로 생겨나는 비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단계적 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해서 우리가 편익보다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 및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 공동체의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북한 사람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남한으로 내려옴으로써 우리 노동시장에 상당히 큰 혼란이 조성된다든가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사회복지제도도 원래 우리가 이 연구에서 상정한 것보다 북한 사람들에게 더 관대한 복지급여를 제공해야 되는 쪽으로 제도나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비용은 얼마나 더 들어가게 되고 남북한의 경제성장 전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통일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라고 얘기할 때는 남북한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 개개인의 관점에서 돌아가 보면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남북한 국민별로, 세대별로, 소득 계층별로 통일 비용과 편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비용과 편익을 우리가 적절하게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은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국회가 첫 발을 디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마무리할 텐데요. 마무리는 시간적으로만 마무리한 것이지 우리 생각과 행동의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 약속을 위해서 큰 박수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